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코로나19하고 그 다음에 폭우를 동반한 그 장마가 굉장히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피해가 많이 없도록 잘 건강하십시오. 기상 예보를 할 때 나와서 뭐 위에
찬 기온하고 밑에 열대성 기후가 만나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렇게 계속 폭우를 내리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인연과 조건이죠. 찬 공기가 올라가고 열대성 기후가 이렇게 그 열대성 저기압이 올라가면 거기 비구름이 이제 그 다른 지역에 또 형성이 되고, 지금 우리 중부 지방으로 위에가 또 힘이 세고 밑에가 또 요 정도 가면은 거기 또 이제 중부 지방에 또 그렇게 하고, 그 감아보면 진짜 인연과 비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정말 생기고, 우리나라가 그 지구 전체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보다 한반도에서 굉장히 기온 상승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지금 1.8도가 올라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바다에서 수증기가 이제 그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밤중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꼭 밤에 비가 많이 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지나친 욕심하고 과소비가 원인과 결과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어렵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인연과 조건을 잘 굴려서 말하자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인가, 그것도 다 우리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많이 지금 황폐화를 시키고 있다나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많이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지, 자, 이 말 한마디 한번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오늘 할 차례는 저번에 공리에 대해서 239쪽이요. 공리에 대해서 용수보살 중론, 그 다음에 백봉 선생님 새말귀의 규범, 그 다음에 반야신경의 색즉시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또 모습공식의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나타나는 것이 공리입니다. 공리라는 것은 결국은 중도이거든요. 그래서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새말귀, 모습공식, 또 이런 것들을 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 결국 무엇을 공부를 하냐면은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 그것이 공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인이지. 공리. 무엇을 공하다라고 하지요? 자, 명상거사님 무엇을 공하다라고 하지요? 무엇을 공하다라고 하지요? 공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네? 실체가 없다. 예, 실체가 없다. 왜 실체가 없습니까? 왜 실체가 없습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인이 말씀을 하시고도 그 본인한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지요. 자, 오래간만에 수림씨 왔는데 한번 얘기해보지. 공하다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지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왜 고정된 실체가 없나요? 실체 없이 변하기 때문에. 왜 변한가요? 그러니까 공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정 불변한 실체가 없다. 왜 실체가 없느냐?
모든 모습은 무엇에 의해서 생깁니까?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모습 공식 하잖아요. 그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모습이 생겨. 근데 그 모습이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져. 그렇게 되니까 인연과 조건이 말하자면 늘 이렇게 변하니까 모습이 늘 변하지요. 그래서 거기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공하다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수림식 오래간만이지? 공하다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공하다를 알 수가 있나요? 무슨 법을 알아야 돼요? 변하는 걸 알아야죠. 변하는 것이 다른 말로 어떤 법입니까? 연기법이요. 공한 것을 알려면 연기법을 알아야 돼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것이 뭐다? 연기거든요. 연기. 만약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하다라는 것은 연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 우선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야 그 다음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돼. 모든 것이 산화대지가 다 허공성이다. 우리 몸뚱이도 다 허공성이다.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산화대지와 몸뚱이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뭐지요? 모든 바탕의 작용이다. 이것이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허공성이에요.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허공성 안에는 두 가지의 뜻을 내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이것이 하나.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은 그 바탕자리, 본래의 그 성품자리, 본래 열애장 자리의 뭐다? 나툼이다. 작용이다. 그래서 이 모습과 그 본래의 바탕자리는 둘이 아니다. 요것까지 합해진 것이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허공성에 들어갑니다. 허공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백봉 선생님이 공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허공성이라고 할 때가 있고, 바탕의 나툼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또 허공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만히 내용을 보면 이때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때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구나. 또 다른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허공성이다. 우리의 몸뚱이도 허공성이다. 이거는 지금 말하는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또 그 바탕의 나툼이다. 그것을 안 다음에 그리하면 바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는 우리의 성품자리, 이 자리가 뚜렷해. 여러분들이 이 경지까지만 가면 공부할 거 없다이죠. 성품자리를 벌써 드러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닦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리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천년연불해야 무슨 소용이 있죠? 연불이 도는 아니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도에 들어가는 방편이지. 만년 참선하기로서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선이 도는 아니거든. 도에 들어가는 방편이 있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저희도 이제 정건을 하고 새말귀를 하고 지금 모습공식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뭐다? 그 성품자리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죠. 근데 자꾸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매몰이 돼요. 방편에 매몰이 돼요. 그래서 방편은 내가 그 도를 이루기 위한 말하자면 하나의 지렛대다. 하나의 사다리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연부를 위한 연부를 하면 안 되고 또 좌선을 위한 좌선을 하면 안 되고 새말귀를 위한 새말귀를 하면 안 되고 모습공식을 하기 위한 모습공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면 그 모습이 진짜 헛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자꾸 이제 그걸 하라는 이유는 워낙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거를 자꾸만 갈고 닦는다고 하나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 나는 이 자리에서 이전 화두를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화두는 간화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화두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 운전수나 기계를 굴리는 사람들도 생사 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화두를 가져야 된다 이거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바로 들어가는 방편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백봉 선생님을 소개를 할 때는 백봉 선생님이 선지식으로서 선지에 매우 밝으시고 그렇지만 선지식 백봉 선생님을 나중에라도 소개를 할 때는 거사품과 새말귀를 소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사품과 새말귀는 백봉 선생님의 사리와 같은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거 몸을 태워버리면 이렇게 사리는 영원히 이제 이렇게 가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백봉 선생님을 소개를 할 때는 거사품, 새말귀, 허공법문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사품 무엇이 거사풍이고 이 말이죠. 무엇이 거사?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본래 이제 우리가 지금 생활을 지금 여기서 다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나이 이제 60, 70, 80 넘어가 은퇴를 하신 분, 뭐 은퇴를 한데도 또 가정살림이 있고 또 자기 그게 있는데 은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바쁘고, 그지요? 공부한다고 바쁘고, 취직한다고 바쁘고, 취직하면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은 결혼해가지고 직장 돈 벌어야지, 키워야지. 우리 수림이도 지금 애기 키우고 있지만, 키워야지. 또, 식구들이 많으니까 또 건사를 해야 되지요. 사회적으로 나가면 또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여기 지금 세간살이 하는 사람들이 나는 공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되게 조용한 곳에 가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조용한 환경이나 또 내가 다른 거 다 떨치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세간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식구들 다 놔두고 새끼들 다 버리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매우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거사풍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곳 그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곳,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승 공부입니다. 부처님 건강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주자화가 전부 다 공부라고 했거든. 행주자화가 우리 생활이죠. 행주좌화가 생활 아닙니까? 바로. 그러니까 거사풍이라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공부야. 이게 안 되면 거사풍이 성립이 안 됩니다. 거사풍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공부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새말귀거든요. 그래서 거사풍이라는 거하고 새말귀라는 것은 백봉 선생님의 사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있는 사람이 많죠. 스님, 수녀님, 신부님, 이 성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뭐다? 전부 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부. 그럼 그 사람들이 이곳, 자기가 있는 이곳, 지금 여기에서 공부를 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 방편으로 새말귀라는 것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요 새말귀가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있게 새말귀의 그겁니다.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나 공부를 할 수 있다.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꼭 막 그냥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거 몽땅 다 버리고 가서 공부해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곳, 내 몸, 내가 쓰고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도량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새말귀라는 것이 모습을 잘 굴리자거든. 결국은 바탕을 낮추자, 모습을 잘 굴리자인데, 모습을 잘 굴리자와 바탕을 낮추자는 두 개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탕 속의 모습이고, 모습은 바탕의 살림살이고, 그렇지요? 바탕은 모습의 체지요? 모습의 체입니다. 그래서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모습을 잘 굴리려면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데, 모습을 잘 굴리려면 어찌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상하게 금요일날 참 이런 말을 내가 잘하게 되더라고. 이게 그거 할 때 화요일날 우리가 유튜브를 찍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는데 왜 그때는 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법문도 참말로 그 인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그날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거사풍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거사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새말귀는 방편이. 그럼 모습을 잘 굴리자요. 그럼 모습을 잘 굴리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모습을 잘 굴리려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는데 모습을 잘 굴려야 되는 것이죠. 자,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적인 이론적인 거,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거.
이론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이론을 실천에 옮겨서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어요. 울산 도반님들 잘 보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론적.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냅다 새말기 모습을 잘 굴리자 이런다고 모습이 굴려지나요?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론적인 이론을 배워야 돼. 어떤 이론입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그걸 아침에 일찍 좌선하고 난 뒤에 쭉 이거를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뭐예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거지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예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인데 그러면 요 상대성은 뭐예요? 요 상대성은 뭐예요?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공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공부 이윤각과 바탕을 알아야 돼.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려면 두 가지로 이론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부 이윤각과 바탕이 돼. 공부 이윤각과 바탕은 뭐라고 했지요? 뭐를 배운다고 했지요? 네? 네.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연기와 공성이요.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 뭐지요? 공리지요. 공리. 예. 그래서 공리의 이해와 파악이에요. 이게요. 공리의 이해와 파악. 공리의 이해와 파악이에요. 공리의 이해와 파악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중도예요. 중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속 배우고 있어. 법회에 오면은 계속 우리가 배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편을 가지고 하지요. 실질적으로 뭘 합니까? 실질적으로 첫째는 A 모습 공식을 하지요. 요거를 지금 이론으로 배웠잖아요. 이론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해요. 모습 공식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공성이구나. 그래서 공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부 이 연기라는 것은 이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절대성의 말하자면 굴림새구나.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네. 우리 지금 능엄경에서 그거 배우고 있지요. 상대성과 절대성. 처음에는 상대성은 가짜야 막 해. 자, 선언에 지금 이제 공부를 하러 왔어. 그런데 이때까지 상대성, 모습이 전부 다 진짜인 줄 알고 왔거든요. 진짜인 줄 알고 선언에 공부를 하러 왔어요. 공부를 하러 왔는데 또 선언에 오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상대성, 모습은 전부 가짜야.
가짜야, 가짜야, 가짜에 들어앉지 마, 가짜에 들어앉지 마. 자꾸 이러지요. 가짜야, 가짜야, 가짜야. 그래서 가짜야, 가짜야, 가짜야 하다가 보니 어땠냐? 가짜는 진짜의 굴림새지요. 나툼이지요. 작용이지요. 가짜는 진짜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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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만 우리가 하다가 보면 이 가짜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진짜의 꽃을 피우는 거지요. 진짜의 꽃은 어디서 피우느냐? 가짜에서 피우는 것이거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어느 날 내가 저기 상대성이라는 것은 진짜다 하고 계속 살다가 이제 선언해 왔는데, 선언해 왔다고 어느 날 갑자기 가짜는 진짜의 작용이야. 이게 마음대로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오래 이게 묵어 있잖아요. 켜켜에 말하자면 우리 주방에 오랫동안 그가 막 때가 막 끼어서 그냥 행주로 안 닦아지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나? 뭐 화학이는 세제로 그걸 불렸다가 닦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에 찌들려서 굳어 있는 것을 한번 상대성은 가짜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가짜로 보이냐? 가짜가 안 보여요. 특히 내가 굉장히 말하자면 트라우마가 있든지 또 거기가 너무너무 좋던지 너무나 나쁘든지 너무나 좋던지 이런 어떤 경험치가 많이 축적이 됐을 때는 거기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그러면은 그거를 안 돼가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여기 되게 찌들려 있네 라고 인정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게 너무 싫거나 좋으면 거기에서 일단 도망치려고 하지요. 도망치려면 도망치려는 것을 하나 더 얹어버리죠.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일단 발을 딛고, 발을 공중에 있으면 안 되고 발을 딛고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습 공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째 진짜야 하고 왔어. 근데 나중에는 가짜야 이러거든. 자꾸 오면 가짜 하거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작용이 되죠. 굴림새가 돼버리는 거죠. 굴림새가. 그러죠. 진짜와 가짜가 분리가 되는 거죠. 둘이 아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요. 처음에 올 때는 산은 진짜 산이고 진짜 물이거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산도 물도 다 공성이야. 가짜야, 헛것이야. 이렇게 맨날 하다가 나중에는 산도 물도 다 바탕의 작용이야.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럴 때 진짜 산과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굴림새라는 것이 되죠. 굴림새. 그 다음에는 본래의 나의 법신자리. 나의 법신이 뭘 굴린다? 색신을 굴린다. 이게 말하자면은 진실하게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거든요. 법신이 색신을 굴린다. 법신이 색신을 굴린다. 그런데 법신이 색신을 굴린다까지 가려면 이런 말하자면 준비 단계라고 하나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고, 자꾸 한단 말이죠. 이거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습 공식. 이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C가 뭐냐면은, 일과 굴리기예요. 일과 굴리기. 이 지금 모습 공식 안에 일과 굴리기 안에 모습 공식이 들어가 있는데 일과 굴리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일과 굴리기를 실제로 몸으로 말하자면 실천해 본 사람, 실질적, 이론적이 아니고 그러면 그러리라 가지고는 자 밥 먹으면 배부르리라, 똥 누면 시원하리라, 날씨가 더우면 더우리라. 그거는 직접 덥다, 시원하다, 배부르다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이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적.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거사님은 그 제2차 그 새말기 천일결사를 시작을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과 굴리를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신 분이 있어요. 수림씨 요새 애기 키운다고 잘 못하나? 요새도 하지? 수림씨? 예. 그러니까 일과 굴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요거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해본 사람만이. 그래서 이번 주계정기는 10월 9일, 10일, 11일이죠. 10월 9일이 공휴일이라서 금요일이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래서 그날은 다른 것보다 일과 굴리기 2박 3일 동안 제가 법문을 일과 굴리기로 해서 원노트 쓰는 법, 또 예불 우리 정근하는 거 좌선, 그 다음에 축원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아주 세세하게 해서 2박 3일 동안 일과 굴리기를 제가 할 생각입니다. 원노트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가도 이렇게 그 도표를 만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일과 굴리기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라요. 근데 나는 잘하고 있지 않다 하면은 그냥 듣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 체험에 따라서 들리는 것이 다르거든요. 들리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자기가 살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얘기라. 우리가 이제 백봉 선생님의 거사풍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한창 수림시 나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 가는 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요새는 결혼을 늦게 해갖고, 옛날 우리 때만 해도 결혼을 좀 일찍 하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한 60 넘으면 결혼도 시키고 그랬는데, 요새 부모는 70까지 갈 것 같아. 아를 늦게 놓으니까. 또 앞으로는 애 안 낳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무척 바빠요. 무척 바쁩니다. 무척 바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공부가 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할 수 없다고요.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만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사풍과 새말기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데, 요 거사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과 굴리기예요. 일과 굴리기.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 지금, 내 몸뚱이, 내가 쓰고 있는 마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뭐가 돼야 된다. 법당이 되고 선방이 안 되면 공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있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박차고 다른 데 가서 공부한다.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연과 조건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책임을 져야 할 일도 많고 행해야 할 일도 많은데, 뭐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요. 그냥 다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이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한 1000명에 1명 정도 되겠죠. 그러나 일반의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공부를 하려면 그 공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일과 굴리기가 지금 이론적으로 배운 이 연기와 공성, 공리에 대한 이해와 파악, 중도, 이런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선언이 아니면 보도 듣도 못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이런 이론을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을 하는 것은 요 일과 굴리기예요. 일과 굴리기를 해보면,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이제,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면, 일단은 1시간을 앉거든요. 앉고 나면은 이제 저는 순서를 그렇게 합니다. 새벽부터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뭐 죽비치고 일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시집살이 할 때도 어른들 다 계시고 이런데 뭐 그렇게 막 편하게 하고 그런 건 별로 그거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불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노트가 있어요. 노트가 있는데 하루에 꼭 해야 될 일을 쫙 적어요. 거기다가 1, 2, 3, 4. 이게 제일 1번에 뭐냐면 예불, 그 다음 좌선, 그 다음에 원노트 보기, 원노트, 감사노트. 요것이 이제 1번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만약에 예불을 했다. 이러면 그 예불에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근을 했다 하면은 자선을 했다. 이러면 거기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저는 뭐 꼭 정진 문자 써서 보내야 되지요. 제가 늘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2번은 정진 문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순서대로 그 말하자면 이 노트에다가 딱 적어요. 적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하루를 지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그거를 안 하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꼭, 만약에 아침에 그 시간에 못했다 이러면은 제가 그때 얘기를 했죠. 길을 가면서도 하고, 또 버스나 또는 뭐 다른 뭐 승용차를 타거나 뭐 전차를 타거나 볼일을 보러 갈 때 뭐 서울에서 다니는 시간이 보통 뭐 30분에서 1시간은 뭐 기본으로 우리가 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딱 아침에 못했으면 무조건 집중을 해서 그 시간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해서 내가 그 일과 굴리기를 반드시 해내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선도를 그 도장에 가서 못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녁 9시 딱 되면 무조건 국선도 합니다. 그냥 9시부터는. 그렇게 해서 내 생활을 최대한 말하자면 단순화를 시킨다고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 복잡하게 단순화 시킨다가 굉장히 그래서 원노트에다 언제 제가 내가 80까지 살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가 전부 다 그걸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하기, 단순하게 살기, 여유 있게 살기. 그럼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노트에 쭉 다 써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진짜 뭐 나중에 이제 정말 성품을 보고 또 정직연이 나고 성품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보다 공부하기 훨씬 쉽겠죠. 내가 먹고 자고 공부하는 것이 다 법신자리의 말하자면 작용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되게 많이 되겠죠.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자꾸만 자기가 훈련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꼭 지키려고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전부 다 물됩니다. 물. 지금 어머니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지금 84세시죠. 84세시잖아요. 84세신데 젊어서부터 공부를 하시려는 그 마음가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방학동에서 오십니까? 도선사 있는데. 네? 도선사 있는데 거기가 방학동입니까? 네. 그 말하자면 서울에 하면 제일 북쪽입니다. 그지? 거기서 여기까지 전철 타시면 1시간 반 걸리죠. 그러니까는 다른 분 84세라고 하면 전철 못 타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시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 그걸 연세를 들어서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어머니 좀 이해하십시오. 어머니보다 젊은 사람을 위해서 예. 자, 어머니가 지금 84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84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자 자기 나이에서 한번 빼보십시오. 자, 빼면은 보통 우리 수림이는 몇 년이고 45년이가? 수림이 이제 몇 살이고? 36이래요. 그러면은 그건 50년입니다. 그지? 50년 동안 이 일과 굴리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저는 1초 지깁해서 훌쩍 뛰어서 옥수수 튀기듯이 빵 튀어갖고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있어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행으로 옮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연이 났다 해도 견성이 됐다 해도 실제로 몸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업이 다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으로부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등간보살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수림이는 좀 늦게 가지?
세월이 진짜 빨리 가요. 세월이 진짜 빨리 가는데 지금 제가 8월달 21일 정진해서 와 8월 21일 정진 첫째 날입니다. 시작일입니다. 벌써 8월달 됐네. 2020년 8월달. 그런데 딱 돌아보면 뭐만 남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뭐만 남느냐? 일과 굴리기를 해서 내 살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그 모습이 사라짐으로 해서 그것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몸뚱이 쉼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쉼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습은 전부 다 그냥 쉼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로지 남는 것은 뭐냐? 일과 굴리기를 하면서 자기가 느낀 그 체험, 느낌, 지견, 정지견, 깨달음, 이것만 남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딱 죽을 때, 몸 버릴 때,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했지? 뭐 했는지 몰라. 되게 열심히 뛰고 살고 뭐 화도 내고 욕심도 내고 살았어. 근데 뭐 했는지 몰라. 뭐 했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몸 버릴 때 내가 뭐 했지 하면 내가 매일 일과는 굴렸지. 그거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원노트 그 이제 추계정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새 존니의 부자 되는 뭐더라 제목이 부자 되는 습관이던가 그거를 읽고 있어요. 나는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 금융 문맹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사교육 제발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나오던데 나는 그분이 말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공부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거사품과 새말기하고 딱 비례를 해보니까 정말로 괜찮은 말이더라. 모든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일을 해요. 그러면 노동자지요.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냐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 안 준다 하면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 극부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돈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건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노동자가 자기의 번 것 중에서 10%를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자본가로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노동자이면서 자본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봐라. 이 도 터진 사람이잖아. 이걸 딱 읽어보니까 노동자로서 계속 가면은 노후가 너무너무 빈곤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수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창 돈을 벌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식하고 뭐 이렇게 키우는데 다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 1위라고 하거든요. 그게요. 최하위라고 합니다. 왜? 내가 돈 벌 때 몽땅 다 집어넣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어. 그러면 그 중에 10%를 떼내서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되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딱 하는데 야, 이 사람 정말 경물치지라고 하더니 왜 한 곳에 자기가 완전 전문가가 되면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든 공부를 하고 있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하고 있어요. 모습 공식을 하면 모습 공식을 내가 열심히 해야죠. 하다가 말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일과 굴리기도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쭉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체험이 오면 10% 20%가 정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정립이 돼요. 그 체험이 정립이 돼서 요 정립된 그 말하자면 자기의 체험이 자기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공부를 죽도 밥도 아니야. 세월만 자꾸 가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 때 10%를 적립을 해서 노동자이면서 자본가가 되듯이 이 공부도 학인이 되면서 선생이 되는 거지요. 학인이면서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부를 해야지. 그런 공부를 해야지. 맨날 학인으로 끝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물 한 모금 마시고 할게요. 조금 너무 앉기가 힘들으면 제가 그만하고 안 그러면 한 5분만 더 할까요?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국선도를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걸 하러 갔어요. 근데 처음에 딱 가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딱 갔을 때 그 사범이 하는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사범이라면 그런 말하자면 마음을 가지고 국선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딱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그 사범이 하는 말 한마디 또 자세 진짜 손바닥을 뒤집었는지 바로 했는지 이 팔을 폈는지 이게 각도를 줬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선명하게 들어와요. 왜? 내가 사람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사범은 사람을 가르쳐야 되거든. 그럼 자기가 어벙벙하게 알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입장에서 딱 그래서 내가 학생이면서 사범의 위치에서 딱 공부를 하면은 다 같이 공부를 해도 전혀 다른 말하자면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내가 만약에 선생이 되면 그럴 시절이네요. 저도 선원장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40년을 그냥 가정에서 그냥 가정살이만 하다가 갑자기 선원장이 돼서 왔는데 내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거사품과 새말기를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만약 모습 공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공부를 딱 바라보면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정리를 자꾸만 해드리죠. 요점 정리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새말기의 선구자들이라 여기서 어떤 분이 앞으로 새말기를 전법을 하고 거사풍을 널리 전법을 하는 시절 인연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그런 시절 인연이 왔을 때 얼마든지 자기의 그 말하자면 역량을 이렇게 회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 인연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내가 만약에 모습 공식을 저 사람에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모습 공식을 자기가 꿰고 있지 않으면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모습 공식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모습 공식을 스스로 자기가 실천을 해봐서, 연습을 해봐서 자기가 느낀 것, 체험이 된 것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상대편이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 몫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언을 개원을 했는데 이제 팔로우를 자꾸 팔로우를 하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자꾸 말을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팔로우를 할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자기가 와서 공부하겠다고 달라들어서 그냥 난리를 쳐도 될까 말까 한 공부인데 무슨 안 가겠다는 사람 그냥 전화하고 팔로우를 해가지고 그게 될 일이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남을 좋게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내가 바로 서야 남도 좋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가 지혜와 자비라는 것이 한 큐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렇게 이론적 실제적 이렇게 나눠 설명을 하고 이론적으로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다. 이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남에게 말하자면 설명을 하려면 나는 어떤 내 살림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또리또리하게 하죠. 그리고 앉아서 정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내가 이 정근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남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럼 자기가 해봐야 알거든.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 된다. 허리 꼿꼿하게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려면 어떤 근육이 작동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을 때 얼마나 이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맑은지를 본인이 깨달아야지 그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 존 리가 말한 것처럼 노동자이면서 자본가가 돼야 된다. 내가 돈을 벌지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노후가 편하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선생이 돼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함께 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생기려면 이 일과 굴리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법회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참여를 하셔서 영상으로 요새는 영상도 잘 돼 있으니까 영상으로든지 또는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하셔서 함께 가야 해요. 함께. 혼자서는 여러분들 해봐서 알 겁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 아니면 혼자서 그거 밀고
그걸 이게 말하자면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모였을 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남에게 힘이 되고 남도 나에게 힘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20, 30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80이 될 때까지, 80이 된다면 저는 13년 남았거든요. 지금 67세예요. 그래서 그거를 80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원노트에 다 적어놨는데, 이 13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렇게 자기가 이제 설계를 해야 해요. 설계를 해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